고려를 무너뜨린 거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서북면 박천 땅에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묘양산에 나가 사냥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짐승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종일 빈숲만 헤매다 허탕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려는데 돌연 사슴 한 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왔다. 이를 본 사냥꾼은 곧바로 사슴을 쫓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사슴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화살을 쏘아 보아도 맞을 듯 말 듯 빗나갈 뿐이었다. 한참 동안 용을 쓰고 쫓아도 잡을 수 없자 사냥꾼은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려 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사슴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요망한 사슴이로구나. 내 오늘 너를 꼭 잡아야겠다. 사냥꾼은 오기를 품고 사슴을 쫓아갔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사슴이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니 이번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냥꾼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고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거 낭패로구나. 사냥꾼은 산을 빠져나가려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바위 절벽 사이 좁은 계곡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의 길이 좁으니 하룻밤 범이라도 피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절벽 사이로 들어가니 그 안에는 기이하게도 마치 사람이 낸 듯한 길이 나 있었다. 사냥꾼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의 끝자락에 기이하게 생긴 초가집 하나가 나왔다. 그 집은 가로로 길게 이어져 좋기 12칸은 되어 보였는데 오직 한쪽 끝에만 문이 달려있을 뿐 다른 곳에는 창문도 없었다. 기이한 모습에 의아해하며 사냥꾼이 자세히 보려 집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틈 사이로 웬 여자가 보였다. 인기척이 들리자 여자가 고개를 돌려 사냥꾼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여인은 낯선 사람을 보고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산길에서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여자는 흔쾌히 수락한 뒤 사냥꾼을 집으로 들였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부뚜막과 부뚜막에 이어진 좁은 방 한 칸뿐이었는데 기다란 방으로 이어지는 듯한 작은 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사냥꾼이 그 문을 보며 저 방 안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궁금해할 때쯤 여인이 물을 내어 주었다. 산속에서 호랑이 밥이 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목도 죽이니 사냥꾼은 마음이 놓이면서 슬그머니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좁은 방에 여인과 단둘이 있으니 젊은 사냥꾼은 욕정이 일어 여인을 유혹하였고 여인도 별다른 말 없이 승낙하니 두 사람은 동침하게 되었다. 얼마 뒤 여인이 저녁밥을 내왔는데 반찬이라곤 곰 발바닥, 사슴포, 멧돼지 고기 등 죄다 산짐승으로 만든 것뿐이었다. 사냥꾼은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다. 혹시 이 집에 남자가 있어?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사냥을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것입니다. 쿵, 쿵, 쿵.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인은 소리를 듣더니 하던 말을 멈추고 돌아온 남자를 마중하려는 듯 급히 집 밖으로 나갔다. 사냥꾼이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피니 커다란 두 발이 땅을 딛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는 커다란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냥꾼은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몸집이 매우 큰 그의 얼굴은 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내가 괴수의 집에 들어왔구나. 사냥꾼은 숨지도 그렇다고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거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왔는가? 거인은 여인의 마중을 받으며 집 쪽으로 다가왔다. 쿵, 쿵, 쿵. 사냥꾼은 두려움에 떨며 옆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거인은 사냥꾼이 있는 방 쪽으로 오지 않고 집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저편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무기가 요동치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사냥꾼은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 방 안의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자 거인의 얼굴이 보였다. 거인은 기다란 방에 몸을 집어넣고 누워 있었다. 거인은 사냥꾼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종일 사슴을 쫓고도 잡지 못하지 않았소? 거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사냥꾼의 두려움은 한층 더해졌다. 그렇소. 사냥꾼이 온몸을 떨며 대답하자 거인이 낌새를 알아차린 듯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물었다. 당신 혹시 저 여인과 동침하였소? 사냥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생김새로 보나 사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나 이자의 신령함은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이미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을 터니 거짓을 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냥꾼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렇소.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내 할 말이 없소. 그러자 거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저 사람은 음식만 마련해 줄 뿐 나와는 관계없는 여자이오이다. 그러고는 여인에게 말했다. 상을 내와 주시오. 여인이 나가더니 이내 돼지 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금방 상을 내왔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가 쟁반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인은 누운 채 그 자리에서 돼지 한 마리를 모두 먹어치우고는 말했다. 난 니만 잘 테이니 두 사람은 그 방에서 함께 자도록 하시오. 사냥꾼은 여인과 한 방에 누웠으나 두려운 마음이 일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밤새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냥꾼은 무사했다. 날이 밝자 거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잔뜩 먹고는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갔다. 사냥꾼이 따라 나가 거인을 올려다보니 과연 그 몸집이 매우 거대하여 8자는 좋게 되어 보였다. 거인은 마당에 앉더니 사냥꾼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내 손님을 이리 보니 과연 복이 많구려. 그러고는 근처 동굴에 선을 뻗어 무언가 가득 담겨있는 그물을 꺼냈다. 사실 어제 쫓던 사슴은 내가 보낸 것이요. 손님을 이리 데려오기 위함이었소. 사냥꾼이 받아든 그물 안을 보니 온갖 값진 가죽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있어 집을 떠나야 하니 저 여인과 함께 산을 나가도록 하시오. 의아한 사냥꾼이 말했다. 하룻밤 재워주신 것도 고마울 따름인데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주시다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집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길로 나가면 바다가 나올 것이요. 나온 길로 곧장 해안을 따라 걷다가 멀리 배가 보이면 그곳에서 멈춰 계시오. 당신 혼자 이것들을 들기엔 힘이 붙일 테니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겠소. 사냥꾼은 여인과 함께 거인이 알려준 길로 계곡을 빠져나오니 과연 해안이 나왔다. 그리고 멀리 배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리니 잠시 후 거인이 나타났다. 이 가죽들을 판 돈으로 소 2마리와 소금 100석을 사서 닷새 후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오. 남은 재물은 당신이 가져도 좋소. 그 말만 남긴 채 짐을 두고 떠났다. 사냥꾼은 거인이 시킨 대로 가죽을 팔았는데 과연 수천 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약속한 것을 준비한 뒤 닷새 후 그 해안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거인이 저번처럼 가죽짐을 가득 들고 나타났다. 잘 와 주었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냥꾼이 가져온 소 2마리를 먹어치우고는 가죽을 사냥꾼에게 넘겨주었다. 닷새 뒤 이번만큼 소금을 준비하여 이곳으로 와주시오. 그 거인은 사냥꾼이 가져온 소금을 들고 떠났다. 사냥꾼은 거인이 소를 잇고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지난번처럼 소금과 함께 소도 2마리 준비하여 닷새 뒤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다. 그러자 거인이 또 가죽을 짊어지고 나타났다. 그는 가죽을 쏟아놓고 자루에 소금을 담다가 소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이제 받을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거인이 소금만 가지고 떠나려 하니 사냥꾼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이나 당신은 내게 만금에 달하는 가죽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시지요. 사냥꾼이 거듭 청하니 거인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좋소.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리 닷새가 늦춰지겠지만 더는 사양하지 않겠소. 그는 그 자리에서 소를 먹어치웠다.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이후로는 당신과 만날 수 없을 것이요. 스스로를 보호하여 잘 지내도록 하시오. 거인이 떠나려 하자 사냥꾼이 다시 거인을 붙잡고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니 그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거인이 난색을 보이며 말했다. 우리의 법도가 있어 그것은 알려줄 수 없소이다. 거인이 거절하자 사냥꾼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귐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은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알려주시지요. 그때서야 거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년 단오날 낙동강 나루터에서 기다리시오. 푸른 돋보에 초립을 쓴 젊은이가 검정 조랑말을 타고 나타날 것이요. 그 사람에게 물으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을 끝으로 거인은 소금을 메고 사라졌다. 사냥꾼은 거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의 뒷모습에서 슬픔을 느꼈다. 사냥꾼은 박천으로 돌아가 함께 산을 빠져나온 여인과 혼이 나고 거인이 주고 간 가죽을 팔아 서북면에 큰 부호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단오날이 다가오자 그는 낙동강으로 향했다. 그 거인의 말대로 강의 나루터에서 조금 기다리자 과연
검은 조랑말을 탄 청년이 나타났다. 사냥꾼은 그에게 예를 올리고 거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깊이 탄식하였다.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니려구려. 왜 그렇습니까? 거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것이오. 목숨을 끊다니? 그는 내게 고기와 소금을 받아갔소.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우라는 거인입니다. 천지에 흩어져 있는 순수한 양기로 그 힘이 충분하면 영웅으로 태어나 천하를 태평케 하지만 그 힘이 부족해 그러지 못하면 우가 됩니다. 우는 산속에 숨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세상에 큰 화가 닥쳐올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주로 흩어져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이때 우는 곡기를 끊고 오직 소금만 먹습니다. 소금 100석을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닷새 후 또다시 소금 100석을 먹으면 끝내 죽게 되는데 중간에 날고기를 먹으면 죽는 기간이 닷새 미뤄집니다. 그가 당신이 가져간 두 번째 고기를 거절한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이 슬픔에 젖어 침울해하자 청년이 이어 말했다. 당신의 복은 축하할 만하니 우가 그걸 알고 자신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덕 있는 처자를 맡기고 부를 누리게 해준 것이지요. 다만 청년은 길게 탄식하고는 말을 이었다. 이제 우가 죽었으니 30년도 안 되어 호걸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요. 곧 고려 왕조가 위태롭겠구려. 이야기를 마친 청년은 배에 올랐다. 사냥꾼은 고개 숙여 살해한 뒤 물었다. 선생님의 함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나는 정몽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아 고려는 정말로 큰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웅이 연달아 일어났다. 후한말을 방불케 하는 난세는 몇십 년간이나 이어졌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사냥꾼의 집안은 무사하였으며 죽은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몽주의 말대로 고려 왕조는 30년도 안 되어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다. 마침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머물렀던 묘양산은 환웅이 내려온 곳이기도 하다. 정몽주는 마지막까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다 선주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 후 조선의 제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은 자기 손으로 죽인 정몽주를 직접 조선의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는데 정몽주의 후손들은 이를 정몽주 묘의 비석에 그대로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돌연 번개가 내리쳐 비석이 깨져버렸고 후손들은 그제야 정몽주가 분노했음을 깨달았다. 결국 비서에는 고려에서 받은 관직만을 남겨 고려 숨은 하시 중 정몽주의 묘라고 짧게 써넣으니 그 후로 더 이상 비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